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이해에 관한 마지막 강의로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자아정체감이라는 이야기는 에릭 에릭슨이라는 발달심리학자가 주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에릭 에릭슨의 이론을 도용하면서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인간의 발달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발달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준 매우 중요한 이론이 에릭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본 시간에 에릭 에릭슨의 이론을 잠깐 살펴보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강좌, 발달과 관련된 강좌를 통해서 아마도 에릭 에릭슨의 이론을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발달의 이론들은 초기에는 주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발달 연구 주제로 삼지 않고 주로 발달의 초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피아제의 이론처럼 인간의 인지적 발달이 청소년기까지, 즉 인생으로 보면 인생의 전반부에 한 20여 년 되는 세월 동안 발달이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에릭슨은 초기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심취하여 프로이드처럼, 즉 프로이드 이론이란 인간의 발달이 청소년기 정도의 20년 정도의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이후에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매우 광범위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이 바로 자아정체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아정체감이란 에릭슨이 이야기하기에 뭐뭐로서의 나, 즉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의 나, 자식으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와 같은 것입니다. 자아정체감은 바로 뭐뭐로서의 나 간의 통합감을 의미하고, 과거, 현재, 미래 간의 나에 대한 생각이 일직선상에 놓여서 잘 통합되고 연속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내가 보는 나, 흔히 영어로 I라고 표현되는데, 그와 같은 나와 남들이 보는 나, 객체로서의 나, 흔히 영어로 me라고 표현되는 I와 me 간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를 서로 조화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나는 나다 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인데, 나는 어머니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남편, 이란 누구와 관련되기보단 오직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이와 같은 고립되고
독립적인 나라는 자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지만, 즉 소외감을 갖게 되지만, 자아 통합이 자아로 이루어지면 진정한 자아에 대한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화롭게 통합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과 소외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 이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에릭슨 이론을 첫 번째로 심리 사회적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릭슨은 프로이드 이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은 인간의 기본적 성격 구조를 이드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욕구와 에고라고 표현되는 자아와 슈퍼에고라고 표현되는 초자아의 세 가지 구조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이드에 초점을 두어서 인간의 성격 혹은 발달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에릭슨은 이드보다는 에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제로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심리적 욕구, 무의식 세계가 인간의 발달의 주체라고 생각하기보단 실제로는 에릭슨이 생각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회의 제도나 가치 체계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에릭슨은 인간이 전 생애를 걸쳐서 발달을 이룬다고 본 것입니다. 에릭슨은 정신적, 사회적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관계에 중심을 두고서 발달 이론을 전개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의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심리 사회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릭슨의 이론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점성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속적 상상에 존재하지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단계에 결정적으로 달성해야 될 과업을 제시하고 그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그 발달 단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각 발달 단계마다 발달 과업을 설정하고 이를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슨의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릭슨은 흔히 에릭슨의 이론을 발달의 8단계라고 8단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이드 이론에서 구강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 획득해야 될 기본적인 발달 과업은 신뢰감에 관한 것인데, 잘 발달하는 경우엔 이 세상에 대한 또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지만 그 신뢰감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불신감이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동전기라고 하는데,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학문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아동이 달성해야 될 발달 과업은 자율성에 관한 것인데, 이 자율적 행동에 대한 과업이 달성되지 못하면 수치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혹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동 후기인데,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프로이드 이론에서. 이때 주로 자주성, 그리고 자주성이
결여되면 죄책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학동기라고 불리는데 흔히 프로이드에서는 잠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근면감이라는 발달 과업이 달성되어야 되고 그것이 실패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는 청년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소년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중요한 문제는 정체감, 자아에 대한 정체감인데 이것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다면 역할 혼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단계에는 성인 초기인데 이때는 친밀감과 고립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성인기인데 이때는 생산성과 침체감이고요. 여덟 번째 단계는 노년기인데 통합성과 절망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통합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후손에게 현명한 지혜를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8단계 중에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단계들은 실제로는 4단계, 5단계, 6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학동기의 후반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초반 정도가 광범위에 걸쳐 있지만 주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우리의 발달감은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정체감이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5단계인 청년기 혹은 청소년기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항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른들도 항상 성인들도 어디로 갈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왜 자아 정체감의 문제가 다른 단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될까?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 청소년기가 되면 내적 충동이 질적, 양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즉, 너무도 빨리,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신체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체중이 늘어나고 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폭발하기 때문에 변화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혼미가 혼란이 훨씬 다른 단계에 비해서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기가 되면 실제로 첫 강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은 어느 집단에 속하기도 어렵고 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요구들에 상충되는 사회적 요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청소년기가 되면 많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자기에게 충분한 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가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인지적 능력이 성인과 비슷한 정도로 거의 인지적 능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동일시의 대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는 부모만이 모든 동일시의 대상이었지만 이때 되면 많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동일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정체감 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체감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의 교재에 보는 것처럼 5가지 정도의 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정체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너는 본이 어디냐 혹은 무슨 파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김해 김씨인데 어디에 가면 김해 김씨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친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파라거나 본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란 그런 뿌리와 자기의 독특성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제시대의 경우에 일본이 우리에게 창씨 계명을 강요했던 것은 우리로 보면 근본적인 정체감을 흔들어 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 단순한 자기 이름만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는 세례명, 절에는 법명과 같은 종교적 의미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본명과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발달적 정체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자기의 자부심이거나 사명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자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자극함에 따라서 자기의 상이 바뀌기도 하고 자기의 현재 상이 더욱 확고히 고수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정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 정체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문화적 기대나 혹은 규범과 전달은 모순적 형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했다거나 무능하다거나 비행 청소년이라거나 불량하다거나 이와 같은 부정적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러한 각인이 그들의 행동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이 기존 사회성원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낙인을 찍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부정적 정체감 중에는 대항적 정체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들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가 항상 부모의 이야기에 반대된 행동을 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 역할에 관계된 정체감입니다. 실제로 성 정체감이라는 것은 초기에 청소년기 이전에도 성 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살에서 5살 되는 아이들, 해당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때부터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쯤 다니는 아이들과 대화해보면 이거는 남자가 하는 놀이야. 이건 너는 여자야. 남자와 여자는 달라. 서로 같이 놀 수 없어. 이런 단어들을 가끔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성 역할 혹은 성에 대한 개념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적 성징이 나타남으로써 청소년기가 되면 보다 구체적인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성정체감이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자기를 남자, 여자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 역할에 기초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즉, 남성이지만 여자와 같은 행동을 한다. 혹은 여성이지만 남자와 같은 행동을 한다. 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의 대상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인데, 즉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대상이 같은 동성이냐 혹은 이성이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발달 과정에서 살펴보면 성정체감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부모와의 동일시입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아동이 성장해 가면서 몇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모와 갖는 갈등입니다.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하고,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적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적 정체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동성 간의 친밀감, 즉 우정의 형성이나 이 과정에 관한 이 과정에서 성 역할의 행동에 대한 또래의 규범을 습득하고 자기 신체상에 대한 지각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인 초기에 나타나는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이 이후에 배우자 선택이나 혹은 성 역할에 따른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단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민족 정체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프로이드는 이런 집단 정체감을 프로이드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정체감이라고도, 유대인으로서의 내적 정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집단 민족과 관련된 정체감을 상당히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혹은 이민을 가면서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하거나 우리가 외국에 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사람이나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매우 다국적, 다민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민족 성분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충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한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거의 동일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분단의 50년 이상의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들어서는 미국 국적이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집단 성으로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민족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즉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줬던 열광적인 월드컵의 열기는 일종의 집단 정체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과 같이 생각하고 그 집단의 정서를 공유하고 집단 간의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그 집단의 성원임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아정체감이 언제 청소년기의 경우에 모두 다 형성되는가, 혹은 언제쯤 더 잘 되고 언제쯤 더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이 주요 연구 주제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20세 정도에 16% 정도 정체감이 완성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청소년기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한정한다면 대학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체감을 성취했다고 하기보단 현재로 역할을 아직도 혼돈하고 아직 정확하게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혼미 현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요즘 더욱더 정체감의 형성, 정체감의 성취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남자들은 주로 직업과 관념의 문제로, 여자는 주로 결혼과 양육의 문제로 정체감 형성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직장을 다닐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일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문제는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언제 더 많이 정체감이 달성되느냐, 혹은 정체감이 어떤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해가면 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8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청소년 이해와 관련된,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청소년을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본 강좌 이외에 여러분들이 소개되어 있는 인터넷상에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른 참고 교재들을 많이 보시고, 본 강좌에서 빠져 있는, 예를 들면 중요한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도덕성이라거나, 혹은 청소년들의 적응의 문제라거나, 청소년들의 비행의 문제라거나, 혹은 교육체제 내에서 청소년이라거나, 혹은 사회 속에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모두 다뤄드렸어야 되지만 8번의 짧은 강좌 속에서 모두 소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다른 강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 강좌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동안 8번의 강좌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